퇴. 시어머니가 관짝 위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꼴 좋다, 정말 꼴 좋아. 살아서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우더니 죽어서까지 돈을 축내네. 친정어머니의 하관식이었습니다. 흙도 채 덮이지 않은 관 위에 시어머니의 침이 떨어지는 순간 조문객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돈, 당신이 사람이야. 돌아가신 분 관에다 대고 침을 뱉어.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비열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솔직히 니네 친정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장례도 이 꼴인 거잖아. 며느리 서지우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꽉 쥔 주먹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맹세합니다. 엄마 기다려. 가루도 안 남게. 반드시 갚아줄게. 시어머니의 금고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며느리의 소름 돋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쓸쓸한 가을바람이 공원묘지의 잔디를 훑고 지나갑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서지우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어 겨우 흐느낌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숙한 자리 한쪽에서 시어머니 최순자와 남편 박민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입꼬리를 비틀며 시계를 들여다봤고 민환은 하품을 씹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지훈의 큰 이모가 참다 못해 최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좀 가까이 와서 같이 배웅해 주시지요. 최순자가 큰 이모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탁 쳤어요. 에이고 큰 사돈. 내가 왜요? 솔직히 말할게요. 살아생전에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된 적이 있어야 정이라도 붙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한테 눈물까지 짜야 돼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 앞에서 입을 좀 가리셔야지요. 가리긴 뭘 가려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집안에서 딸 하나 떠밀어 보내놓고 죽어서까지 우리 민환이 돈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런 게 민폐야 민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환에게 말했습니다. 민환아,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줘.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민환이 한숨을 길게 내뱉으며 대꾸했어요. 아, 알았다고. 근데 솔직히 니네 친정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장례도 이 꼴인 거잖아. 내 구두에 흙 다 묻었어. 아, 진짜. 장의사가 관 위로 첫삽에 흙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최순자가 갑자기 조문객들을 밀치며 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순자에게 쏠렸죠. 최순자가 목을 크게 가다듬더니 관짝 위를 향해 가래침을 시원하게 뱉었어요. 퇴! 걸쭉한 침이 나무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꼴 좋다, 정말 꼴 좋아. 살아서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우더니 죽어서까지 돈을 축내네. 에잇, 시원하다. 잘 가요, 사돈. 저 밑에서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요, 응?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관에다 침을 뱉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큰 이모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돈, 당신이 사람이야. 돌아가신 분 관에다 대고 침을 뱉어. 최순자가 턱을 쭉 치켜들었어요. 왜? 내가 거짓말을 했어? 없는 집안이 뭔 죄냐고? 죄지. 가난이 죄야.
지훈의 삼촌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사돈, 내 누이관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도 멀쩡히 서 있을 거요. 미나니 어머니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섰어요. 이모, 삼촌, 그만하세요. 어머니 말이 좀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도 해준 거 없잖아요. 장례비까지 제가 대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이 사람아, 장모 돌아가신 날 사위라는 인간이 할 소리가 그거야. 지우는 그 자리에 뿌리가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관 위에 떨어진 시어머니의 침, 어머니를 조롱하는 남편의 비열한 웃음. 그 두 가지가 지훈의 눈동자 깊은 곳에 사진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이 엉망이 된 뒤 지훈은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명록에는 30명이 넘는 조문객이 적혀 있었는데 봉투는 15개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거 봐. 사돈네 치고는 제법 넉넉하게 냈네. 역시 사람은 죽을 때 쓸모가 있어. 호호. 지훈이 살금살금 다가가 들여다보니 최순자가 명품 가방에 두툼한 부의금 봉투를 구겨 넣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식당에서는 미나니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술잔을 들이밀고 있었어요. 아, 누나, 진짜 예쁘다. 한 잔만 같이 하자. 응? 손님,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술 좀 그만 드세요. 에이, 딱딱하기는. 소주 2병만 더 갖다 줘. 미나는 1시간도 안 되어 휴게실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어요. 지훈이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 봤어. 엄마관에 침 뱉는 거, 부의금 훔쳐가는 거, 다 봤어. 지훈의 꽉 쥔 주먹에서 손톱에 찍힌 피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지훈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다려. 가루도 안 남게. 반드시 갚아줄게.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온 지훈을 맞이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순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지훈아.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야. 빨래는 사흘째 밀렸고 지금 당장 안 치우면 오늘 밥은 없어. 어머니, 오늘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방금. 그래서 네 친정 일 다 봤으니까 이제 여기 일 해야지. 뭐 시어머니가 고무장갑 끼고 그릇을 닦으란 말이야? 응? 미나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마디 보탰어요. 나 배고파. 빨리 뭐 좀 해. 장례식장 밥이 뭐 그따위야. 개밥도 그것보단 낫겠다. 아, 그리고 내 양복 세탁소 맡겨. 니네 친정 묘지 흙 묻어서 못 입게 생겼잖아. 예, 어머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훈은 대꾸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국을 끓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 그대로였지만 지훈의 눈동자는 어둡고 깊은 곳을 향해 가라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민환의 코 고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고 최순자의 방에서도 깊은 잠에 빠진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훈이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밟으며 최순자의 안방 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손수건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안방 구석에 놓인 구형 금고가 어둠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지훈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금고
다이얼에 다른 자국과 지문 흔적을 꼼꼼하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를 악물고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안방을 빠져나온 지훈은 민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소 민환이 항상 같은 동작으로 풀던 습관을 떠올려 패턴 잠금을 한 번에 해제했습니다. 서재의 노트북도 열어 감시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어요. 그때 민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였어요. 지훈이 통화 녹음 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명세서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카드들이었어요. 명품 매장, 고급 식당, 백화점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이름까지 갖다 쓰셨구나. 참 부지런하시네, 정말. 지훈이 명세서를 한 장씩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집안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화분 뒤, 신발장 안쪽, 거실 소파 밑, 부엌 찬장 위. 하나하나 꼼꼼하게 테이프로 고정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지훈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에 지훈의 얼굴이 비쳤어요. 부어오른 눈,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동공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사냥을 시작하자. 다음 날 오전, 최순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지훈아, 나 오늘 무당 선생님 모시고 올 거야. 네 친정 엄마 원혼이 이 집안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대. 그래서 요즘 우리 민환이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지훈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였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방에 부적도 붙이고 소금도 뿌려야 하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어? 최순자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최순자가 화려한 옷차림의 무당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무당은 지훈의 방 앞에서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더니 문틈마다 노란 부적을 붙이고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렸습니다. 에고에고, 죽은 혼이 이 방에 딱 붙어 있어. 이 며느리가 재수가 없는 게 다 친정 쪽 기운 때문이야. 최순자가 무당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 이거 크게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큰 굿을 해야 해요, 사모님. 안 그러면 이 집안 남자들이 다 쓰러져요. 세상에. 당장 날 잡아요, 선생님. 지훈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혼 취급하는 말에 이를 꽉 깨물었지만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순자가 무당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지훈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안방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젯밤 찍어둔 다이얼에 다른 자국 사진을 꺼내 확인했어요. 특정 숫자 4곳에 유독 손때가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숫자 조합을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딸깍. 12번째 시도 만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3권과 통장 묶음, 그리고 서류 봉투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훈이 첫 번째 수첩을 펼쳤어요. 수십 개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최순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만든 통장들이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돈이란 말이야. 두 번째 수첩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재개발 조합장들 이름 옆에 금액이 나란히 쓰여 있었어요. 조합장 김모 3천만 원, 조합장 이모 5천만 원.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지훈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세 번째 수첩을 펼치는 순간 지훈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수첩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수억 원이 넘었어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이만큼을 빌렸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훈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여러 곳에 주소를 옮긴 기록까지 있었어요. 명백한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통장 내역도 한 장씩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초점은 정확했어요. 촬영을 마친 뒤 모든 수첩과 서류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손수건으로 다이얼과 손잡이에 묻은 지문을 깨끗이 닦아냈어요. 지훈이 안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도 남겠네. 지훈이 낮게 중얼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바로 그때 민환의 노트북에 설치한 감시 프로그램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프로그램을 열자 민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나자.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게.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지난번에 사준 그 프랑스 식당? 거기 다시 가자. 알았어. 예약해 놓을게.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대화 상대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민환의 회사 후배 여직원이었어요. 지훈은 메신저 대화를 위로 쭉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건이 넘는 대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구두, 향수를 사달라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이 가방 사주면 오빠만 바라볼게. 그래, 내가 다 사줄게. 넌 그냥 예쁘기만 해. 지훈이 대화를 더 내려가다가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내연녀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해. 지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 여자 남편이 있잖아. 지훈이 프로필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내연녀는 미혼인 척 행세하고 있었지만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과장과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자기 남편에게는 불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미혼인 척하면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니. 지훈이 허탈한 웃음을 흘렸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더 살피던 지훈의 손가락이 딱 멈추었습니다. 내연녀의 프로필 사진 속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이거. 지훈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훈이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결혼 예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식 직후에 빼앗아간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굵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엄마가 사준 목걸이를 그 여자 목에 걸어줬구나. 참 대단하시네, 정말. 지훈은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로 꼼꼼하게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메신저를 더 살피던 중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환이 회사 법인 카드로 최고급 호텔을 수십 차례 결제한 기록이었어요. 모두 내연녀와 함께 간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호텔까지. 이건 횡령이잖아.
지훈이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촬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올린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진 하늘 아래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불륜의 횡령. 여기에 어머니 비자금까지. 지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환이 퇴근하며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야, 지훈아, 나왔어. 밥은? 지훈이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난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와. 오늘 삼계탕 끓여놨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민환이 넥타이를 풀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해? 피곤할 텐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서 앉아. 지훈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민환은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삼계탕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맨날 이렇게 해. 응, 알았어. 최순자가 식탁으로 오더니 삼계탕 그릇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찡그렸어요. 내 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은 안 차려? 어머니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지훈이 재빨리 최순자의 상을 차렸어요. 최순자가 숟가락을 들며 지훈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요즘 부동산 쪽에서 크게 한 건 올렸거든. 네 친정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역시 돈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 벌어야 해. 네 친정 엄마는 평생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불쌍하긴 하지. 즉, 지훈의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지? 호호, 이번에 진짜 크게 벌었어. 내일 강남 백화점 가서 코트 하나 사야겠다. 최순자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밥을 떠먹었어요. 지훈은 식탁 아래에서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어요. 늦은 밤 민환이 잠든 사이 지훈은 민환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임신까지 했어? 지훈이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지훈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 명예 도용, 뇌물 목록, 남편의 불륜, 법인 카드 횡령, 내연녀의 임신. 지훈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터뜨려야지.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며칠 뒤 지훈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최순자는 아침부터 친목회 모임에 나갔고 민환은 출근한 뒤였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딩동 딩동 딩동. 지훈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3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최순자 며느리 서지훈이지? 빚 갚으러 왔어. 쾅쾅쾅.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안 열어? 진짜 안 열어? 문짝 뜯어버린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빚진 적이 없는데요. 무슨 빚이요? 뭔 소리야?
네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여기다 있어. 석 달째 이자가 밀렸단 말이야. 문 안 열면 우리가 알아서 들어간다. 발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현관 잠금 장치가 흔들렸어요. 지훈이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문이 벌컥 열리며 사채업자 3명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남자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씩 웃었어요. 서지훈 맞지? 네 이름으로 된 빚이 이자 포함해서 3억이야. 3억? 어디서 갚을 거야?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고 뭐고 우리 알 바 아니야. 차용증에 네 이름이랑 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네가 갚아. 간단하지? 사채업자가 차용증 뭉치를 지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훈의 이름과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지훈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찍은 것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든지 뭐. 사채업자 하나가 킥킥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다가 장식장 위에 놓인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친정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사채업자가 도자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거예요. 돈 안 갚으면서 이런 건 처박아 놓고 있네. 이거 깨뜨릴까? 응? 돈 갚을 거야 말 거야? 사채업자가 도자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바닥에 내리칠 듯 흔들었어요. 지훈이 두 손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것만은.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그것만은 놓아주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이 뭐야? 네 장기라도 팔 거야? 덩치 큰 사채업자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훈 앞에 펼쳤어요.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네 몸을 담보로 잡는 각서야. 싫으면 이 도자기는 가루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어떻게 해. 시간 없어. 빨리 찍어. 사채업자가 지훈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도장을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지훈이 손목을 비틀며 버텼지만 3명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놔주세요. 제발. 사채업자가 서류 더미를 거실 바닥에 쫙 펼쳤어요. 그 서류 속에서 지훈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순자. 지훈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순자가 지훈의 인감을 도용해서 친정어머니의 사망보험금까지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 돈은 새로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보험금까지.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돈마저 시어머니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다시 지훈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됐고, 빨리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이 도자기 깨뜨리고 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줄까?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지훈의 손가락이 도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차게 열렸어요. 경찰이다. 전부 꼼짝 마. 사복 경찰 4명이 현관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강도진이었어요. 도진이 3단봉을 꺼내들며 사채업자들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손 당장 놔. 한 번 더 말하게 하지 마. 뭐야 이 새끼가. 네가 뭔데. 덩치 큰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도진이 몸을 낮춰 피한 뒤 3단봉으로 사채업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으악!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지만
도진은 빠른 동작으로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엎드려. 꼼짝 마. 사복 경찰들이 달려들어 사채업자 3명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도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고요. 당신은 누구?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제 차로 가시죠. 도진이 조심스럽게 지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지훈은 도자기를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도진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진의 검은색 대형 차량에 탄 뒤에야 지훈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도진이 조수석의 지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지훈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저한테 온 거예요? 도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세무사이자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자를 오래전부터 추적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요? 예. 최순자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대출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사람입니다. 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지훈이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봤어요. 최순자 일당이 과거에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빚더미에 깔려서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도진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굵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자의 범죄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오늘도 최순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사채업자들이 이 집으로 향하는 걸 포착하고 경찰과 함께 온 겁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도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진 씨,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순자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이건 시어머니 금고에서 찾은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뇌물 목록입니다. 제가 직접 복사했어요. 도진이 USB를 받아들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이걸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예. 혼자서요. 도진이 한참 동안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훈 씨,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저 사람들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지훈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진이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자가 눈독 들이는 재개발 부지가 있죠? 예. 어머니가 요즘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큰 돈이 될 거라면서요. 그 부지에 대한 정보를 조작합니다. 최순자가 전 재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할 겁니다. 어떤 곳인데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땅입니다. 독성 폐기물이 잔뜩 묻혀있는 매립지예요. 거기에 돈을 넣는 순간 한 푼도 건질 수 없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지훈은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사채업자들이 어지럽힌 현관과 거실의 흔적을 빠르게 치우고 어머니의 유품 도자기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최순자가 외출해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어요. 지훈아, 밥은? 예, 어머니. 다 차려놨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인 채
최순자의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최순자가 소파에 앉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순자가 전화를 받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예, 재개발 부지 정보가 있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지훈이 식탁을 차리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도진이 투입한 가짜 투자 브로커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순자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지훈아,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 재개발 부지 정보가 딱 들어왔어. 지훈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부동산의 귀신이세요. 이번에도 크게 한 건 하시겠네요. 그렇지? 호호. 역시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어. 이번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을 거야. 남의 돈까지 빌려서라도 들어가야 해. 이런 기회가 어디서 또 와. 최순자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밥을 떠먹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상을 정리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꼭 대박 나실 거예요. 최순자는 며느리의 눈 속에 감춰진 서늘한 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최순자가 가짜 투자 브로커와 연일 통화하며 재개발 부지에 전 재산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이 고요했어요. 민환의 코 고는 소리와 최순자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리 없이 옷장을 열었어요. 미리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외장 하드 디스크, 어머니의 유품 도자기를 수건으로 감싸 가방 한가운데 넣었어요. 지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들고 맨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두 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겼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 끝에 도진의 검은색 차량이 불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수석 문을 열자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챙겼습니까? 예.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요. 그럼 출발합니다. 차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시댁 건물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도진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달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에는 모니터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서류와 노트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작전 본부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주소를 절대 추적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지훈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은 종이들을 발견했어요. 최순자의 얼굴 사진, 자금 흐름도, 관련 인물 관계도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조사하신 거예요? 예. 수년이 걸렸습니다. 지훈이 관계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강도진 씨, 저 이제 안 당할 겁니다. 이 안에서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도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달라졌어요. 시댁에서 수년간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도진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법률 상담을 받고 증거 자료를 분류하고 고발장 초안을 직접 검토했어요. 국세청 고발은 최순자의 잔금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잡힙니다. 도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검찰 고발장은 동시에 접수합니다.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보험금 횡령. 세 건을 한꺼번에 넣어야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민환이 회사 횡령 건은요?
회사 내부 감사실에 직접 투서합니다. 민환이가 횡령한 돈이 대표이사의 핵심 사업 예산이었거든요. 대표이사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펜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환이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도진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터뜨릴 겁니까? 예.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도진이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중앙 스크린을 장악하려면 호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어요. 며칠 뒤 도진이 호텔 내부망 접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연회장 중앙 스크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어요. 지훈이 USB에서 파일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환과 내연녀의 메신저 대화, 불륜 현장 사진, 법인 카드 호텔 결제 내역, 횡령 장부.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이걸 스크린에 순서대로 내보낼 겁니다. 도진이 파일 목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훈이 사설탐정에게서 받은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환과 내연녀가 산부인과 앞에서 초음파 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넣겠습니다. 도진이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탐정이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내연녀가 민환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오빠, 그 여자 빨리 쫓아내줘. 나 이제 오빠 아기까지 가졌잖아. 안방은 내가 들어가야지.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약속이야? 진짜 약속이야? 약속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지훈이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닫았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 영상도 넣으세요. 순서는 마지막으로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진짜 남편에게도 증거를 보낼 겁니다. 같은 시간에요? 예. 행사장에서 민환이가 표창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요. 동시에 터뜨려야 해요. 지훈이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서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변호사와 여러 차례 검토를 마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민환이 부서장 책상 위로 배달시킬 겁니다. 초음파 사진과 함께요. 도진이 타이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감사실 투서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접수합니다. 대표이사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감사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여야 합니다. 완벽하네요.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립기념일 당일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어요. 지훈은 작전본부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옆자리에서 호텔 내부 시스템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감사실 투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혼 소장 배달은요? 오후 2시에 부서장 책상에 도착합니다. 초음파 사진과 함께요. 내연녀 남편에게 보내는 증거 자료는요? 행사 시작과 동시에 전송됩니다. 지훈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행사 시작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5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민환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자, 이제 올해의 우수 사원 시상입니다.
박민환 과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민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에게서 상패를 받아들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에 기괴한 노이즈가 퍼지더니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민환과 내연녀의 메신저 대화가 화면 가득 퍼졌습니다. 오빠 사랑해.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게.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으로 법인 카드 호텔 결제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 사진, 명품 선물 영수증, 마지막으로 내연녀가 안방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영상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그 여자 빨리 쫓아내줘. 안방은 내가 들어가야지.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게 박 과장 아니야? 회사 법인 카드로 호텔을? 저 여자 우리 회사 사람인데. 민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상패를 든 채 입을 벌리고 스크린을 올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어요. 내 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박민환, 이 쓰레기 같은 놈, 네가 내 마누라랑. 내 연녀의 남편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민환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어요. 이 나쁜 놈아, 남의 마누라를 꼬셔놓고 우수사원이야? 상을 받아? 주먹이 민환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민환이 비틀거리며 단상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상패가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고 임직원들이 휴대폰을 들어 올려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저놈 끌어내려. 보안 요원 전원 투입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된 민환과 내연녀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내연녀가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닥쳐. 감사실에서 이미 보고가 올라왔어. 횡령까지 한 거 맞지? 대표이사가 이를 악물며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민환 사무실 즉각 봉쇄해. 컴퓨터, 서류 전부 압수해. 지금 당장. 감사실 요원들이 곧바로 민환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회사 밖으로 쫓겨난 민환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지훈이 보낸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가? 이혼? 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민환은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작전 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지훈이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이 냉장고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내왔어요. 첫 번째 작전 성공입니다. 도진이 샴페인 마개를 열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잔을 받아들고 도진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훈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최순자의 이름이 적힌 관계도가 붉은 글씨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본진을 터뜨릴 차례예요. 민환의 횡령 사건이 터진 지 사흘 뒤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재개발 예정 부지로 알려졌던 토지가 실제로는 1급 발암물질이 대량 매립된 악성 폐기물 매립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투자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훈이 작전 본부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리모컨 소리를 높였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부지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자 씨는 차명 계좌와 사채까지 동원해 전 재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진이 모니터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끝났습니다. 최순자가 넣은 돈은 한 푼도 건질 수 없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바로 그 시각 최순자의 저택에서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돼. 재개발 확정이라고 했잖아. 브로커 그 자식이 분명히. 최순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받아. 전화 받으란 말이야. 내 돈 다 거기 들어갔다고. 최순자가 휴대폰을 거실벽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채 이자만 매달 수천만 원인데 어떡하냐고. 최순자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입에서는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최순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그 뒤로 경찰 차량 3대가 보였습니다. 최순자 씨 맞으십니까? 검찰과 국세청 합동 수사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최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압수수색이 왜 여기를? 문을 열지 않으시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구둣발로 거실, 안방,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랍 전부 열어. 금고 어디 있어? 안방 쪽입니다. 벽면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안방 벽면을 두드리더니 빈소리가 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공구를 가져와 벽면을 뜯어내자 숨겨진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다. 금고 찾았다. 금고 문을 강제로 열자 안에서 금괴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번쩍이는 금괴 더미를 본 수사관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최순자 씨? 이 금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최순자가 금괴 앞에서 두 팔을 벌려 막으며 악을 썼어요.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라고. 평생 모았다고요? 신고된 소득으로는 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건. 최순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사관이 비닐장갑을 끼고 금고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명 계좌 통장과 뇌물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최순자 씨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싫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건 음모야.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최순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언론 취재진이 저택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는 가운데 최순자가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그 순간 최순자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택 맞은편 가로수 아래에 지훈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최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순자의 눈이 뒤집혔어요. 너, 서지훈, 네가 이런 거지? 내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최순자가 수갑을 찬 채 지훈을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양팔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널 절대 가만 안 둬. 두고 봐, 이년아.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작은 액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지훈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관에 침 뱉으셨잖아요. 우리 엄마 부의금 훔쳐가셨잖아요. 우리 엄마 보험금까지 빼돌리셨잖아요. 최순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하신 일 하나도 안 잊었어요. 이건 제가 갚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지훈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최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순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사관들이 최순자를 수사 차량에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가로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지훈이 영정사진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빈털터리가 된 민환이 작전 본부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민환은 무릎을 꿇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아, 지훈아 나야. 나 민환이야. 제발 나 좀 봐줘. 지훈이 건물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민환이 보였어요. 지훈아, 제발. 나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제발. 민환이 두 손을 비비며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돈도 없어. 갈 데가 없어. 지훈아, 네가 아니면 나 정말 죽어. 제발. 지훈이 유리문을 열고 한 발짝 나섰어요. 민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지훈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민환아. 응, 지훈아. 우리 엄마관에 침 뱉을 때 너 웃었지? 민환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술 처먹고 코 골면서 잤지? 내 결혼 예물을 그 여자 목에 걸어줬지? 회사 돈 빼돌려서 호텔 다녔지? 민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니네 친정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장례도 이 꼴이라고 했잖아. 지훈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호원 2명이 다가와 민환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환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어요. 지훈아, 이러지 마. 제발. 경호원들이 민환을 건물 밖 인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어요. 지훈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작전 본부로 돌아온 지훈의 책상 위에 이혼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판결문을 들어 올려 천천히 읽었어요. 원고 서지훈과 피고 박민환의 이혼을 인정한다. 지훈이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풀리고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이 천천히 펴졌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도진의 투자와 지원 아래 강남 한복판에 유기농 수제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매장 이름은 어머니의 빵집이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친정 어머니가 어린 지훈을 위해 구워주던 특별한 레시피를 복원한 빵이었어요. 달걀과 버터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빵은 손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전국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쏟아졌어요. 지우는 억압받던 며느리에서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늦은 밤 도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씨, 큰일입니다. 최순자가 풀려났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빵 반죽이 떨어졌어요. 풀려났다고요? 어떻게요?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으로 병원장을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병보석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늘 오후에 석방됐습니다. 지훈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최순자가 풀려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훈의 불안한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남 본점 매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전화 너머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대답해. 전화가 끊겼어요. 지훈이 급히 매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소방차와 경찰차가 매장 앞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안 돼. 지훈이 매장을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소방관이 가로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안에 있어요. 우리 직원이. 경찰이 다가와 지훈에게 말했어요. 부상자 한 명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머리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진이 뒤에서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지원이가 다쳤어요. 머리를 심하게 맞았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매장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고급 진열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오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벽면은 시커먼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지훈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경찰 감식반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매장 곳곳에서 신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고의적인 방화로 판단됩니다. 침입 흔적으로 보아 최소 4명 이상이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지훈이 중얼거렸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진이 급하게 작전 본부로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 씨, 우리 회계법인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세무비리 조작 문건을 유포한 겁니다. 조작 문건이요? 최순자가 과거에 뇌물을 먹였던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전부 거짓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 사업은 마비됩니다. 도진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러 게시판에 지훈의 빵에 독극물과 유리 조각이 들어갔다는 글이 수백 개씩 도배되어 있었어요. 조작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데 누가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지훈이 화면을 보며 주먹을 떨었어요.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최순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매장 앞에는
돈을 받고 동원된 시위대들이 오물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납품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더는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요. 사장님, 위약금 청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지훈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직원 지원이의 병실을 매일 찾아가 곁을 지켰고 변호사와 함께 조작 문건에 대한 대응 소송을 준비했어요. 지원아, 미안해. 사장인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들 잡아낼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지원이의 손을 잡고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와 민환의 목표는 매장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숨 자체였습니다. 며칠간 지훈의 퇴근 동선을 미행하던 민환이 최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서지훈이 매일 밤 11시에 재료 창고에서 나와. 그 길이 한적해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 잘 됐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엄마. 그날 밤 지훈이 재료 창고에서 퇴근하며 소형 차량에 올라탔어요.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데 백미러에 번호판이 없는 대형 트럭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저 트럭?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지훈의 차량 뒤를 들이받았어요. 쾅! 지훈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트럭이 다시 한번 뒤를 들이받았어요. 지훈의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 밀려갔습니다. 귀를 찢는 마찰음이 울렸고 가드레일 너머는 깜깜한 낭떠러지였어요. 쾅! 쾅!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지훈의 차가 반파되며 멈췄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지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민환이 내렸어요. 한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지훈의 차량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입가에 섬뜩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 그러니까 네 인생도 여기서 끝내야 공평하지 않겠어? 민환이 부서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헤드라이트가 미친 듯이 빛나며 대형 차량 한 대가 달려왔어요.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의 대형 차량이 민환의 트럭을 옆면으로 정확하게 들이받았어요. 쾅! 트럭이 옆으로 밀려나며 민환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칼이 아스팔트 위로 튕겨져 나갔어요. 도진이 차에서 뛰어내려 지훈의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지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적시고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지훈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진 씨, 이것들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이 지옥은 안 끝나요. 말하지 마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도진이 지훈을 안아 올려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피투성이인 지훈을 조수석에 눕히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응급실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뒤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도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흘을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킨 얼굴이었어요. 깨어났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내며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가락이었지만 잡는 힘만은 단단했어요. 도진 씨, 예.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야 해요. 숨통을 끊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도진이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냅시다. 이번에 확실하게. 지훈의 눈에 다시 서늘한 빛이 돌아왔어요.
퇴원한 지훈이 작전 본부로 돌아온 것은 사고 열흘 뒤였습니다. 이마에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도진 씨, 이제부터 제가 직접 함정을 짭니다. 도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탄 매장을 미끼로 쓸 겁니다. 매장을요? 예. 매장 지하에 수십억짜리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흘릴 거예요. 민원이 귀에 들어가도록요. 도진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화는 지금 도주 자금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맞아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돈으로 잡는 거예요. 지훈이 매장 지하 도면을 펼쳤습니다. 여기 지하 창고에 특수 금고를 설치합니다. 빈 금고예요. 하지만 민환이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걸 작동시킬 겁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소형 장비 2개를 꺼냈어요.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와 형광 도료 분사 장치입니다. 카메라는 얼굴을 찍고 형광 도료는 몸에 묻으면 며칠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범인이라는 증거가 온몸에 새겨지는 거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복 경찰은 제가 수배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요. 부탁드려요. 지훈과 도진은 이틀에 걸쳐 불탄 매장 지하에 함정을 설치했어요. 카메라는 사각지대 없이 6곳에 배치했고 형광 도료 분사 장치는 금고 문 안쪽에 연결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도진이 뒷골목 브로커를 통해 소문을 흘렸어요. 서지훈이 불타기 전에 매장 지하 금고에 비자금 수십억을 숨겨뒀대. 경찰도 모르는 돈이래. 소문은 이틀 만에 민환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12시 작전 본부 모니터에 움직임이 잡혔어요. 왔습니다. 도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적외선 카메라에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그림자가 매장 뒤쪽 비상구로 잠입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민환이었어요. 빨리 움직여. 금고 찾으면 바로 뜯어. 민환이 낮은 목소리로 하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수인들이 지하 계단을 내려가 특수 금고 앞에 섰어요. 공구를 꺼내 금고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단단한데? 힘 좀 써봐. 잠깐만요. 거의 다 열립니다. 삐걱.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칙. 형광 도료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환과 하수인들의 얼굴, 손, 옷에 형광 물질이 뒤덮였어요. 으악, 이게 뭐야? 눈에 들어갔어. 아, 눈. 민환이 얼굴을 문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정이야. 나가. 빨리 나가. 민환이 계단을 향해 뛰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다. 전원 엎드려. 지하 입구와 비상구에서 동시에 잠복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선두에 서서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하수인들이 바닥에 엎드렸지만 민환은 벽 쪽으로 도망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경찰 2명이 민환의 양팔을 잡았지만 민환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어요. 가까이 오면 찔러버린다. 경찰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도진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민환, 내려놓으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다 서지훈이 그년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민환이 칼을 휘두르며 도진에게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 뒤쪽에서 방검복을 입은 지훈이 걸어 나왔어요. 지훈의 손에는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탁! 전기 충격이 민환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민환이 온몸을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져 거품을 무는 민환의 얼굴을 지훈이 내려다봤습니다. 민환아. 민환이 떨리는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엄마 묘지에서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니네 친정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장례도 이 꼴이라고 했지. 지훈이 민환의 얼굴 위로 살짝 몸을 숙였어요. 지금 내 꼴은 어때?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누구야? 민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훈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경찰이 민환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어올렸어요. 박민환, 살인 미수, 방화, 재물 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나 좀 놔줘. 민환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 3명이 양쪽을 잡고 수사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수인들의 자백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다 박민환이 시킨 겁니다. 대포차로 서지훈 씨를 죽이라고 한 것도 박민환입니다. 매장 방화도 최순자가 지시한 겁니다. 돈을 받고 한 거예요. 도진이 하수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민환의 대포차 블랙박스 영상과 최순자가 병원장에게 건넨 뇌물 장부 원본까지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지훈은 이 증거들을 손에 쥐고 결심했어요. 생방송에 나가겠습니다. 도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전 국민이 봐야 해요. 최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사흘 뒤 전국 생방송으로 나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지훈이 출연했습니다. 이마의 붕대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해 주신 서지훈 씨입니다. 서지훈 씨, 먼저 현재 상태는 어떠십니까? 네, 살인 미수 사건 이후 아직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최순자와 박민환이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최순자가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반박 패널로 출연해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지훈 씨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의뢰인 최순자 씨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이며 인터넷에 유포된 식품 관련 내용도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게시물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최순자가 병원장에게 건넨 뇌물 장부 원본입니다. 날짜, 금액, 병원장의 서명까지 전부 있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만드는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확인되지 않은. 확인해드리죠. 지훈이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유포된 독극물 사진의 원본 파일 정보입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시간, 장소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최순자가 고용한 사람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게시물이라고 하셨죠? 거짓말입니다. 진행자가 서류를 카메라에 비추자 시청자 게시판에 분노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취지와 다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박민환이 대포차로 저를 죽이려 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순자가 방화를 지시한 하수인들의 자백 진술서입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법원이 움직였습니다. 최순자의 병보석이 즉각 취소되었고 재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도주한 상태였던 민환에게는 살인 미수와 방화 혐의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환은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심야의 부둣가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밀항선에 타기 직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민환을 미랑 브로커 조직이 둘러쌌습니다. 야, 돈 없으면 못 태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은 곧 마련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웃기네. 브로커들이 민환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어요. 민환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마저 빼앗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는 민환의 주변으로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진이 무장경찰 병력과 함께 부둣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환, 도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환이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더니 근처에 굴러다니던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민환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도진에게 돌진했습니다. 경찰 뒤에서 방검복을 입은 지훈이 걸어 나왔어요. 테이저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환이 지훈을 보고 멈칫했어요. 지훈아? 지훈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탁! 민환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어요. 경찰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훈은 바닥에 쓰러진 민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환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민환이 거품을 물며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엄마관 앞에서 네가 웃던 그 얼굴, 내가 평생 잊지 않았어. 이제 네가 울 차례야.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재구속된 최순자와 민환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살인 미수, 방화, 횡령, 탈세, 보험금 사기.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해. 이건 다 그년이 꾸민 거야. 판사님, 제발. 최순자가 법정에서 악을 쓰며 끌려갔어요. 엄마. 민환이 뒤따라 절규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끝났어. 모든 재판이 끝난 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4월이었어요. 지훈은 불탔던 베이커리 매장 자리에 5층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어머니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개점식 날 수백 명의 손님과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지훈이 커다란 가위로 오픈 테이프를 끊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빵이 그 유명한 어머니의 빵이죠? 어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시그니처 빵을 사갔어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가 구워주던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달걀과 버터가 어우러진 고소한 향이 매장 밖 거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도진이 매장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도진 씨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닙니다. 다 지훈 씨가 해낸 겁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한 달 뒤 지훈의 베이커리는 지역 상권 살리기와 유기농 식자재 사용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패를 받아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빵을 구워주셨던 저의 어머니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도진이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과 도진은 최순자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최순자가 해외에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비자금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전액국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돈은 최순자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훈이 기자 회견에서 말했어요.
환수된 자금으로 불법 사채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와 쉼터가 세워졌습니다. 지우는 매주 쉼터를 찾아가 직접 빵을 구워 나눠주었어요. 사장님, 이 빵 먹으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훈이 쉼터 입소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미나는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폭력 조직의 심기를 건드린 미나는 잔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면회를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순자 역시 교도소 병동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병동 구석 침대에서 최순자가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내 돈 돌려줘. 금고 열어, 금고.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저러셔. 가족이 한 번도 안 왔어. 어머니에 관해 침을 뱉던 최순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병동에서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지훈과 도진은 사업을 함께하며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도진이 지훈보다 먼저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각 구운 빵의 향긋한 냄새에 지훈이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연습한 겁니다. 어머니의 빵 레시피로요. 맛 좀 봐주세요. 지훈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구워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도진 씨, 이거 많이 부족하죠?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만들던 맛이랑 똑같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건강한 처자이를 임신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힘차게 발을 구를 때마다 지훈은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받았던 사랑, 내가 이 아이한테 다 줄게요. 지훈이 거실벽에 걸린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지훈과 도진은 하얀 국화꽃 다발과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를 챙겼어요. 준비됐어요? 예, 갑시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1년 반 전 최순자가 관에 침을 뱉고 민환이 비웃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묘지는 달랐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잔디를 비추고 있었고 묘비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나뭇가지 사이로 맑게 울렸어요. 지훈이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가지런히 놓고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를 그 옆에 올렸어요. 엄마, 나왔어.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엄마가 알려준 빵 레시피로 가게를 크게 열었어. 사람들이 엄마 빵 먹고 행복하다고 해. 지훈이 묘비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여기 같이 왔어. 도진 씨, 인사해요. 도진이 묘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 곁에서 평생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지훈이 도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그리고 나 엄마가 될 거야. 뱃속에 아기가 있어. 지훈이 불룩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한테 다 해줄 거야. 아침마다 빵 구워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매일 말해줄 거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진짜 행복해. 봄바람이 묘비 위에 국화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듯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햇살이 부서지는 묘지 숲길을 나란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았어요. 1년 반 전 침과 욕설과 눈물로 얼룩졌던 이 길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길 위에서 지훈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눈부시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지훈은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상상도 못할 모욕을 당했습니다. 관 위에 침을 뱉는 시어머니, 비웃는 남편.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그 순간에 지훈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덤빈 것이 아니라 차갑게 증거를 모으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당당히 되갚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남이 나를 깔보고 무시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훈은 복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빵 한 조각에 담아 세상에 나눠주었고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받은 상처를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바꿔낸 것, 그것이 지훈이 진짜 이긴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